16번 문제 경우에는 일단은 내용상으로도 중요하고 이 문제는 진짜로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라는 거는 선생님들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든 문제, 여러 가지 상황, 내가 만든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상 연습하기에는 뭐 상당히 좋을 수 있어도 선생님들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 원리 정확하게 연습하고 문제 대응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들은 선생님들도 알고 있고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출제하기 좋아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자주 숫자만 살짝 바꿔서 조건을 약간만 바꿔서 같은 방식으로 풀거나 똑같은 그림 상에서 물어보는 걸 바꿔서 출제가 빈번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전국 모의고사, 수능, 모평 그런데 기출문제들, 사설 모의고사는 좀 아니에요. 뭐 대성 모의고사 뭐 이런 건 좀 아니고요. 그런 거 함부로 막 이렇게 베껴서 내고 그러면 그건 또 좀 문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베끼진 않아도 약간 변형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널리 학생들이 다들 보는 교재 또는 그 정도 되는 누구나 다 보는 교재 이런 데 있는 문제 중에 좀 까다로운데 참 문제 내기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출제할 준비가 항상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물체가 처음에 여기다가 이제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수평방사는 C점까지 운동하는 동안에는 수평방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하고 C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지난 시간까지 힘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힘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리고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C점에서 가질 마지막 속도로 지금부터는 등속 운동할 거다 라는 것 정도는 안다 치면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특징이 A, B, B, C 요 칸은 S, S라는 거리이고 C에서 D까지는 거리가 ES 떨어진 데까지를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등속 운동할 거다. 그런데 A를 지나기 전에 이미 저기서부터 가속이 시작됐기 때문에 요만큼을 가는 데 있어서는 이만큼 가는 데 있어서는 물체가 처음 속도가 0이 아닌 채로 출발할 거기 때문에 뭔가 또 생각할 게 있긴 있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B에서 A에서 뭐 어떠하냐 뭐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C를 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작용할 거기 때문에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뭐 A, B, C 뭐 어디를 지나거나 뭐 계속 일정할 거다. 힘이 일정하니까 요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겠고요. B를 지나는 순간에 속력은 이라고 그랬는데 자, 지금 여기서 힘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지금 계속 등가속도 운동을 어차피 하고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 구간에 대해서는 여기 지난다, 여기를 지난다, 여기를 지난다 까지만 보면은 이거 다중성광사진 문제의 유형에 해당하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B 구간 S만큼을 T0로 움직이면은 평균 속도가 T0분의 S 나온다. 또는 S만큼을 0.6T0로 움직이면 그 구간 BC 구간 평균 속도는 0.6분의 계산하면은 3T0분의 OS 의 평균 속도를 가진다. 뭐 요거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각각의 구간, 요 구간의 평균 속도, 요 구간의 평균 속도였었는데 계속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이 특정 평균 속도라는 것은 해당 구간 지나는 동안 위치상 중간 지점은 아니지만 중앙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절반만큼 경과했을 때의 순간 속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B에서 계산하면 B 지나기 2분의 T0 초 전 순간 속도가 요거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BC 구간은 0.6T0라는 요런 시간 동안에 통과를 하니까 B 지나고 0.3T0 후의 속도가 0.3, 뭐 10분의 3 T0 후에 요 후의 속도가 요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요거 통분할까요?
10분의 5 t0다 라고 그러면은 이렇던 속도에서 요렇던 속도로 바뀌는 데에 속도가 이만큼이 바뀌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린 거다? 10분의 8t0 만큼 걸린 거다 할 수 있다는 거고, 자꾸 분수 나오니까 까다로워 보여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써야지. 10분의 8t0 만큼 시간이 걸리는 동안 3t0분의 3s에서 3t0분의 5s로 속도 변화는 3t0분의 2s만큼 바뀌었다. 약분 좀 하면서 지금 중간에 넘어갈게요. 이렇게 된다면 모든 구간에서 A, B, C 지난 동안 그 전부터 C 지나고 나선 아니지만 그런 동안 이만큼의 속도 변화가 이만큼의 시간에 걸쳐서 나타났다 라고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가 그거죠. 가속도의 정의가 5분의 4 t0분의 3분의 2 t0분의 s 하는 거니까 번부수 조금 거쳐주면은 12분의 10 12 6분의 15 해가지고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다. 그래서 16번에서 가속도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구해놓고 시작하자. 그러면서 B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한번 구해보면은 B를 지나기, 다시 쓸게요. 지저분하니까 B 지나기 어디 갔냐, B 지나기 2분의 t0 지나기 2분의 t0만큼 전, 네, 그때의 속력이 어디다가 썼냐, 여기 t0분의 s 나오죠. 이렇게 써놓은 것도 찾기도 힘드냐. 2분의 t0 전 속력이 요거 였었으니까 그러면 B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란 그런 속력 A, B 구간의 평균 속도 더하기 가속도 구해놨죠. 6분의 5 t0분의 s 라는 가속도로 2분의 t0 만큼 속도가 더 빨라진 요거에서 요거로 넘어갈 때 순간 속도 이만큼 추가된 상황이 B를 지나는 순간의 속도겠다 라고 그래가지고 요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12분의 5에 12분의 17 t0분의 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를 지나는 순간의 속도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요렇게 구할 수 있기는 한데, 자, 이런 걸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B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냐라고 그랬을 때, 자, 요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니은에 대해서 틀리다, 맞다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니은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혹시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맞다 틀리다 정도는 얼추 확실히 틀렸네 이런 거는 판단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A에서 C까지 또는 그 전부터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었을 때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전체 ES라는 구간을 시간 1.6t0 동안에 움직였다면 A부터 C까지의, L 아닙니다. 이거 니은이에요. A부터 C까지 전 구간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다고 보면은 0.8분의 1 S 되는 거니까 4분의 5 T0분의 S. 이거냐? 하고 물어봤죠. 그죠? 그랬는데 4제타 T0분의 5S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전 구간 평균 속도는 언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상 0.8T0만큼 경과했을 때, 시간상 절반만큼 경과했을 때인데 B는 뭐냐? B는 위치상 중간 지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속도는 아니에요.
전 구간 평균 속도가 위치상 중간을 지날 때 평균 속도는 아닌데 여기서 한술 더 나가죠. 한술 더 떠서 이것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A를 적당한 속도로 지나갔다고 치자. 그리고 B, C 지나는 동안에 속도가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라고 본다면 지금 속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이렇다고 치면은 그러면 위치상 중간은 시간상 중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쪽 넓이, 이쪽 넓이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크니까 위치상 중간 지점을 지나는 B를 지날 때라는 거는 요거보다 약간 아무래도 나중에가 될 것 같아요. 요때쯤이 이제 B를 지날 때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당연히 A에서 B까지 T0, B에서 C까지 0.6T0.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만 보더라도 요게 길다, 조금 더 짧다라는 시간 관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 구간 평균 속도라는 거는 시간상 절반대의 요 속도니까 상황상 B를 지나는 순간의 속도는 그 전 구간 평균 속도 4분의 5 T0분의 S 보다는 클 것이다. 약간이라도 더 크긴 클 거다라고 해서 니은이 이거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나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어떤 중간 지점 지날 때 그때 속도 이런 걸 물어볼 때 전 구간 평균 속도냐 전 구간 평균 속도와 비교해서 크냐 작냐 이런 걸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구한 B를 지날 때의 속도 역시 요거 4분의 15 T0분의 S니까 그거보다 12분의 15니까 10분의 17이 더 크다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다 구할 필요 없이 사실은 이것만 하더라도 뭐 크긴 클 것 같네 라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단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 하기 위해서 좀 돌아가는 풀이도 함께 설명하긴 했지만 가속도 구하는 거 다중성광사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 유형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기억 요거는 얼마냐라고 그랬는데 CD 구간을 지나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C를 지나갈 때의 그 마지막 최종 속도로 등속 운동할 거기 때문에 요 속도로 ES를 나누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C를 지날 때의 속도는 진짜로 한번 구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같은데 B 구할 때 하고 똑같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B 구할 때 하고 똑같이 구해서 이제 뭐 어느 것이든 다 써도 되기는 하는데 B를 지난 후 속도를 이용해서 그 가속도로 또 지나가서 뭐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고 해가지고 뭐 요거는 단순하게 최종 속도 구한 다음에 속도로 거리 나눠서 시간 구하는 거니까 기억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뭐 너무 이것까지 세세한 계산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아깝고요. 자, 17번 봅니다. 자, 17번. 17번이 되게 쉬워요. 은근 쉬운데 학생들이 뭐 하긴 뭐 세상 모든 일이 컬럼버스의 달걀이죠. 그죠? 결과를 알고 나면은 그렇게 쉬운 게 또 없는데 몰랐을 때는 뭐 너무 뭐 오리무중이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뭐 알고 보면 당연하다 하는 게 뭐 인생 만사한 것 같아요. 조건을 항상 잘 봐야 되는 건데 A물체, B물체 지금 구분이 잘 안 가니까 B를 파란색으로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A는 질량이 EM이라고 그랬고요. B 질량은 M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A가 여기 지날 때 여기 P점이라고 그랬죠. D만큼 앞선 지점에서 B가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A가 ED만큼 갔을 때 B는 D 플러스 X만큼 아무튼 가 있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각각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둘 모두에게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힘이 같은 방향으로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지금 보니까 B는 오른쪽으로 V로 가다가 2분의 V가 됐잖아. 그러면 그 힘은 왼쪽이었을 거다. 두 물체에게.
공통으로 가해지는 그 힘은 왼쪽이었을 거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해지는 그 공통 크기의 힘에 의해서 질량 2m짜리 m짜리면은 가속도가 1대2의 비율로 나타나게 되겠네. 조건상에서 그럼 A는 왼쪽으로 가속도가 A, B는 왼쪽으로 가속도가 2A라고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름 A, 지금부터 나름 B가 둘 다 V라는 속도로 출발은 하긴 할 텐데 느려질 것 같은데 일단 B는 V라는 속도에서 출발해서 적절한 시간 동안 속도가 2분의 V로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A는 똑같은 속도에서 출발해서 기울기가 절반으로 완만하게 B가 2분의 V만큼 속도 내려간다면 같은 시간 동안에는 4분의 V만큼 줄어들었을 속도로 이렇게 속도가 느려져서 그때 최종적으로 가진 속도는 4분의 3V가 되었을 것이다. 요거 안 가르쳐 준 거라고 할 수 없죠. 요거 A의 최종 속도 4분의 3V야 라고 다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힘에 대해서 각 물체들의 가속도를 구해서 최종 속도까지 구했어요. A가 ED만큼 가는 데에 T초 걸렸는데 B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T초 만에 요만큼을 갔다라고 그러네요. 그런다고 했을 때 X값, X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뭐 어떻게든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한번 요렇게 풀어보려고 그래요. A는 V에서 4분의 3V로 적절한 시간 동안에 ED만큼을 갔다.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야. ED라는 것은 T초 동안에 어떤 평균 속도로 갔다고 할 수 있겠나? 어떤 평균 속도? 요거 V, 4분의 3V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8분의 7V로 ED만큼을 T초 동안에 갔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하나 가능하겠고요. 등가속도식 써도 됩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나는 잠깐 평균 속도를 이용해봤어요. B 같은 경우에는 A는 모르겠고 나는 D 플러스 X를 간다. 같은 시간 T 동안에. 근데 나는 평균 속도가 V, 2분의 V니까 4분의 3V로 평균 속도로 이렇게 갔다.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지금 요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X와 D와의 관계를 쓰는 거니까 X와 D 관계에서는 요거 V를 좀 없애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V 없애서 X와 D 간의 관계식 적어서 X, D로 나타내는 거 가능하기는 한데 뭐 그냥 그렇더라. 자, 그래서 나는 평균 속도를 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구성하는 것들 이렇게 얽혀 있는 것들 그냥 나름 A가 나름 B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했고요. 17번도 중요하긴 한데 그 출제 가능성 이런 거는 아주 높다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18번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18번은 굉장히 유명한 문제면서도 문제풀이가 안 풀어본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요거는 매우 중요할 거기는 한데 자, 상황 봅시다.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PQ 지점이라고 하는 5m 떨어진 지점에 두 물체가 정지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R이라는 여기가 뭐 어딘지도 몰라. 이 거리는 얼마인데 몰라요. R이라는 점이 있어서 나름 A는 여기부터 등가속도 운동, B는 요만큼을 등가속도 운동 해가지고 R 지점에 도착한 이후 R 지점에서 가질 각각 네가 이런 속도가 됐니? 그럼 그 속도로 지금부터는 등속 운동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등속 운동하세요 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게 또 앞에 문제랑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AB 물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AB 물체가 뭔가 공통적인 시간, 뭐 같은 거리, 뭐 아니면 이만큼의 거리차 몇 가지 조건이 더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A, B를 좀 따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A는 P점에서 시작해서 5m 떨어진 Q점, 적당히 떨어진 R점이 또 있을 건데 여기만큼을 등가속도 운동하고 여기부터는 최종 속도로 등속 운동한다 라고 할 거고요. B는 나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Q에서 R만큼 모르는 거리를 등가속도 운동하고 마지막으로는 등속 운동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려주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긴 하는데 A와 B가 저 가속 구간에서 가질 가속도 자체는 똑같다 라고 그랬어요. 똑같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 자료를 보니까 뭔가 A도 B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R 지점을 모두 통과한 다음 움직이는 상황을 보여준 자료가 있는데 그 상황에 A가 6m/s, B가 4m/s라고 하는 것은 가다 보니 통과 후 얼만큼 갔을 때, 가다 보니 통과 후 얼만큼 갔을 때 이미 R 지점을 지날 때부터 등속 운동하고 있었을 임의의 시점에서의 속도가 이럴 거란 얘기지. 그렇단 얘기는 A는 0m/s에서 스몰 a라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R 지점부터는 지금부터는 6m/s로 갈 거야 하니까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다는 얘기고, B는 최종적으로는 4m/s가 된 채로 가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 4m/s로 가는 모습이 나타났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건데, 자, 그러면은 두 물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각각의 물체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한 그림에서 속도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A는 0m/s에서 요런 가속 운동을 했을 거고, B는 여기서부터 0m/s, 나도 똑같은 직선상에서의 어떤 가속 운동을 동일하게 하네? 이렇게 나왔을 거다. 다만 여기에서 A는 먼 거리 오면서 가속됐으니까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6m/s가 됐을 거고, B는 나도 나름 0m/s에서 그런 식으로 가속 운동을 하지만 같은 가속도로 나는 아이고 조금밖에 못 가서 4m/s가 됐을 시점에서 R에 벌써 진입을 했고, 그래서 4m/s로 등속 운동을 이후에는 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 과정에서 46m/s가 되는 데 있어서는 시간상으로는 2t, 3t 이렇게 걸렸겠죠. B가 가속된 시간을 2t라고 한다면 A가 가속됐을 시간은 3t였어야 최종 속도가 6m/s, 4m/s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런 다음에 쭉 한번 계속 가보자. 이게 또 이 문제에서도 약간 페이크가 A와 B가 뭐 알지도 못하는 거리 떨어져서 아무튼 이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텐데 이걸 찾지 말고 이런 상황을 하나 보자. A와 B는 아무래도 A가 뒤에서 출발하긴 할 건데 5m 떨어서 동시에 출발 정상태에서 가긴 갈 건데 가속도가 똑같다면 B가 R점 도착할 때 그때 A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B가 R점 도착했을 때 속도 빨라지면서 A도 막 속도 빨라지면서 따라가긴 했는데 B가 R점 도착했을 때 A의 위치는 B로부터 얼만큼 뒤에? 5m겠죠? 그죠? 이게 정지했던 물체가 똑같은 가속도로, 그럼 순간 속도 맨날 똑같겠네? 얘들이 거리가 안 좁혀집니다. 그럴 거기 때문에
B가 R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A는 5m 떨어진 지점에 있었을 것이다. 자, B가 R 지점에 도착했을 때 A가 5m 떨어져 있는데 A는 B가 요 지점 도착할 때까지 나름 B는 2t초 걸렸죠. 2t초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A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여기 도착할 때까지는 3t초 걸린다는 얘기니까 A는 이 이후에 B 도착한 이후에 t초 만에 여기를 도착을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야? A가 B 도착한 이후에 R점에 A가 도착할 때까지 요 t초 동안 요 거리가 5m다라는 얘기죠. 요 거리가 5m란 얘기다. 자, 상황을 보면서 자꾸 끼워 맞췄지만 그러면 A도 B가 R점에 도착했을 때는 A도 4m/s 였을 거고 4 이렇게 돼 있었을 거고 그리고 A는 난 아직 아래 도착 안 했는데 해가지고 조금 더 5m 동안 가속된 결과 6m/s가 됐으니까 4, 6 평균 속도 5 평균 속도 5m/s로 5m를 가기 위해서는 몇 초 걸린 거야? 1초 걸린 거죠. 여기서 t라고 놓았었던 그 값이 1초였었다라는 얘기다. t라고 놨었던 값이 1초라는 숫자였었고 그래서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자. 뭐 A로 볼까요? A 같은 경우에는 3t라기보다는 이제는 3초 만에 6m/s가 되는 거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었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요거 뭐 2t도 2초였었고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었겠네. 자, 여기까지도 벌써 또 밝혔어요. 뭔가 되게 숨은 요소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봅시다. 다시 그림 하나를 더 그리면은 여기 R점이 있는데 아까 전에 A가 아직은 4m/s로 R점에서 5m 떨어져 있었을 때 B는 역시 4m/s로 이미 여기 도착을 해 있었는데 그러면 이후에 A가 R점에 도착했을 때 6m/s가 되면서 5m만큼을 아까 다 찾아 놓은 거죠. 이후 1초 후에 A가 여기 도착을 하게 됐을 텐데 4, 5, 6m/s 되면서 이제 딱 1초 만에 여기까지 이제 5m를 따라잡았을 텐데 A가 R점에 도착했을 때 B는 어디가 있냐? B는 그 1초 동안에 4m/s로 등속 운동했겠죠? 4m 앞선 지점에 가 있겠죠? A는 계속해서 가속 운동하고 B는 등속 운동한 결과 A, B 사이의 거리가 A가 6m/s가 되는 R점 도착하는 순간 거리가 4m로 좁혀져 있다. 요걸 찾는 게 중요했었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몇 초가 지나면 A와 B는 꽝 하고 충돌을 할까? 상대 속도 2m/s로 일정할 거기 때문에 2m/s로 지금부터는 좁혀진다 라고 하면은 추가로 2초가 걸리겠죠. 뭐 A가 R점에 도착한 이후에 추가 2초 후에는 충돌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죠. A가 출발한 이후, 뭐 B가 출발한 이후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네들이 동시에 출발한 이후 몇 초 후에 두 물체는 R 넘어 저기 어딘가에서 둘이 만날까? 5초죠. 요거 뭐 이렇게 될 때까지 3초 해가지고 5초 후에 만나게 된다. 내지는 그때까지 이제 추가로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그때까지 A가 이동한 총 거리는 B가 이동한 총 거리는 둘이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 R 위치로부터의 거리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지금 18번에서 뭐 기억, 니은, 디귿 요걸로 물어보기는 했는데 근데 뭐 리을,
미음 뭐 이런 거 아니면 기억 프라임 이런 거 바꾸면서 두 물체의 뭐 충돌하는 지점으로부터 뭐 R점까지의 거리는 A가 이동한 거리는 여러 가지 더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언제든지 선생님들이 요거 참고해서 문제 또 낼 수 있는 중요한 문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완벽하게 푸는 거. 딱 보니까 문제 내기 되게 좋죠. 꽤 어렵기도 하고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변형해가지고 낼 수도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자, 20번 문제. 요것도 은근히 학생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문제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울 것도 딱히 없어 보이는데 은근히 물어보는 문제들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이건 어렵지 하는 것도 있는데, 야, 요거를 이렇게 물어봤네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출발선에 정지해 있었던 물체에 처음엔 정지해 있었다가 중간선 딱 지나는 순간 속도가 V이고요. 최종 뭐 출발선에서 L만큼, 2L만큼 떨어진 지점은 2분의 V라는 속도로 통과한다 그럽니다. 당연히 처음, 중간, 끝 그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등가속도 운동했을 리는 없겠죠. 속도가 말하자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뭐 이렇게 했다. 처음부터 중간선, 중간선부터 도착선까지는 각각 적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여기 가는 동안에는 오른쪽으로 A1 가속도, 여기 가는 동안에는 왼쪽으로 A2 가속도. 그래야 빨라지고 느려진 상태가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가속도 크기를 A1, A2라고 했어요. 크기로 물어봤을 때 그 가속도의 크기 B를 물어봤습니다. 크기 B로서 물어봤는데 일단 요 문제는 정말 그냥 야 이렇게 풀면 돼 니네가 계산해 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계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 그래도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공식의 대입, 두 번째는 평균속도 활용입니다. 자, 공식의 대입은 무엇이냐? 요 구간 처음부터 중간까지에 대해서, 중간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각각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을 쓰는 거예요. 자, 이 공식에다가 각 구간 그냥 대입해 봅니다. 앞 구간에서는 A1, L은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 제로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요. 다음번 구간에서는 등가속도 운동 A2, L 또 L이죠. 에 대해서 나중속도 제곱 4분의 V의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 V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V 제곱 해가지고 요거 해놓으니까 뭐 아래 거 위 거 나누면 싹싹 없어지면서 뭐 3대4 뭐 이런 식으로 4대3이냐 3대4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끝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사실 제일 깔끔해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자, 그러는데 연습을 위해서 평균 속도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평균 속도 활용해 보면 앞 구간에서는 나름 그러니까 가속도 크기, 시간 얼만큼 갔냐 다 무관하게 등가속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평균 속도는 0V 절반 속도 2분의 V. V, 2V 합해서 2분의 3V에서 절반 4분의 3V가 평균 속도다. 그렇다 그랬을 때 요 구간에 대해서는 2분의 V라는 속도로 시간상 얼마 걸리니? 그러면은 2V 평균 속도분의 L, V분의 2L 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L만큼을 이렇게 간다. 시간 3V분의 4L만큼 걸릴 거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1이란 제로가 V로 V만큼의 속도 변화가 V분의 2L이라는 시간 걸려서 만들어졌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 A2의 크기란 비록 속도가 V에서 2분의 V로 줄어들긴 했지만 2분의 V라는 속도 변화, 감소량의 크기가 3V분의 4L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가속도의 정의 8분의 3 L분의 V제곱
8분의 4 하니까 4대 3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공식에다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었고 이게 정말 정말 그냥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공식에 대입해. 그러고 평행속도 잘 봐봐. 가속도 정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되네? 뭐 이렇게 싶은데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느냐, 어쩌다가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나 봐요. 물론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는 거 좋아요. 참 좋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려봅시다. 물체가 0m/s에서 vm/s가 된대. 이거 넓이 L 나와야 돼. 그렇게 될 V 값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속도가 2분의 V가 돼야 되는데 2분의 V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구간에서 이렇게 감속하면서 갈 구간은 요 넓이가 또 L 돼야 돼. 그러면은 이게 더 커 보이는데 그러면 좀 요렇게 하면서 요때까지 갔다고 할까? 그럼 이거 넓이가 비슷해 보이나? 뭐 이러면서 찾으려고 그랬더니 넓이를 맞추기도 이게 또 확정 안 된 게 있어 까다롭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니까 기울기로 또 넘어가고 그래서 가속도 비율 구하는 게 그냥 하기가 싫어요. 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넓이를 이렇게 절묘하게 맞추면서 요 시간을 구해서 뭐 이렇게 하기가 그냥 기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냥 하기가 귀찮아. 뭐 하면 되지만 이렇게 다가가려면 상당히 귀찮은데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대입이나 하세요. 됐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금방 나오기 때문에 요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잘 그려서만 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풀기 싫거나 까다로운 문제이긴 했다.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 다 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다양한 방법 다 활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으로 풀 수만 있다면은 그리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유형.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그려서 풀기에는 이건 그렇게 풀지 말지 싶은 유형이다라고 하겠습니다.